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우리 혜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왕년에 이 실전 투자 대회를 휩쓰셨던 분입니다. 바로 유튜버 데이짱의 김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계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짱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출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 예. 오셨고 오늘 오셨으니까 4개월 만에 오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네. 누가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데이짱 TV라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1년 됐는데 구독자 한 5만. 그래요? 거기서 뭐 시향, 또 종목, 네. 좋은 종목들 이렇게 제가 언급하고 하기 때문에 구독 좀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예. 거기 또 시향, 종목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또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데이짱 선생님의 또 유튜브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지난 12월에 나왔을 때는 정말 또 이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건 이제 차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종목을 고를 때 또 어떤 종목을 또 잘 골라야 되는지 오늘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자, 우리 데이짱님과 함께 우문현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와 종목 대공개. 저희가 이렇게 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는 약간 좀 끌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청률에 도움이 됩니다. 예. 최근 사실 저 흐름을 보면요.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이 반도체 쪽으로만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 뭐 이렇게 저 포트 보신 분들의 반도체를 없으면은 제가 봐서는 이익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뭐 지금 반도체 쪽으로만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당분간 반도체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한 6조 5천억, 올해 한 30조 네. 영업이익, 내년에 50조 영업이익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계속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들 또 신규 매수도 좋아 보이고 네. 또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물타기, 불타기 다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네. 제가 볼 때는 10만 전자 간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3,100 정도 갑니다.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거의 다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삼성전자가 뭐라 그러죠? 100원 정도 올라가면 코스피 시장이 0.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저희 증시에 좀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이 25%, 네. 하이닉스가 5%, 네네. 약 30%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종합지수가 계속 위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데이짱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그 많은 보고서를 봐도 뭐 11만 원까지도 제시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게 1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지? 이제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매물대 다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네. 계속 작년에 18조 정도 또 올해도 계속 사고 있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뭐 10%, 20% 보고 사지 않습니다. 보통 뭐 30%, 20% 이렇게 길게 보고 매수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계속 위로 간다 봐야죠. 그렇군요. 역시. 네. 근데 올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만 2조 원을 담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개인들이 2차 전지에 많이 물리가 있는 이제 종목인데 네. 원래 주가의 가격은 원칙은 실적에 수렴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고 네.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고 2분기 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자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니까 테슬라가 매출이 줄고 그리고 각 영업이익도 줄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혹시 당선됐을 때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좀 기다려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유자들은 한 2분기까지 좀 더 길게 3분기, 4분기를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혹시 신규 매수한다면은 2분기에 실적을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1분기 때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사신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쏠쏠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되는 5월달 이때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가 바로 우리나라 올해 종합지수가 3천 간다.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거 쉽게 보고 하지 않습니다.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일본처럼 자 일본이 PBR 즉 1, 3, 4까지 간 종목이 많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5월 이후에 특히 저는 대선 기간 3년 내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종합지수를 위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희장 선생님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오늘 추천할지, 뭐 추천이란 거보다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희장님이 AI 쪽을 아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AI 쪽. AI 하면은 뭐 의료 AI도 있고 뭐 로봇이 들어가는 거 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주식은 사회 흐름, 또 산업 흐름,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주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살 때 요즘은 쿠팡에서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 또 이마트 이런 종목이 좀 하락하고 현재 사회 흐름이 또 전력주 같은 경우는 산업 흐름이 그렇게 네. 전력주 변압기를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AI라는 것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바뀌기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AI라는 것은 보통 어로에서 보면은 영상을 CT를 분석할 때 사람이 분석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럴 수 있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계속 성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로 AI 쪽이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의료 AI도 네. 또 종목이 되게 많은데 저는 봤더니 뷰노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지난해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올해도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해외 매출이 되게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이제 이 뷰노라는 종목은 이제 영상 이렇게 촬영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판별하는 이제 회사인데 네. 네. 앞으로 이 분야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또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해서 성공한다면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뷰노 메드 디카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거죠.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일어날 걸 미리 대비해 갖고 딱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미국에서 사실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뷰노 지금 좀 담아도 될까요? 지금 정도 만약에 매수해서 네. 저점이 확인됐고 또 그다음에 계속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길게 보고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 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보니까 대입장님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의료 미용주예요. 아, 의료 미용.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고 네. 있는데 갑자기 의료 미용? 네. 왜 그쪽으로 또 눈을 보시는 거죠? 네. 얼굴도 미인이고 네. 굉장히 수성치 네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죠? 저요? 네. 저는 그냥 세수 열심히 하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분 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다들 이제 관리하시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를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산업도 역시 사회 흐름상에서 계속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이 결국은 크게 대부분이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영업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종목들이 결국 종목이 파마리서치, 네. 그다음에 제시스 메디칼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크게 수익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거 파마리서치하고 제이시스 메디카를 뽑아주셨는데 이쪽이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게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거죠? 의료 미용기기로. 그렇죠. 예. 우리가 피부 미용과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뭐 네. 이렇게 마사지 받고 거기 이제 영업이익이 회사들이 굉장히 쏟습니다. 즉 갑이라는 거죠. 어떤 영업이익이 30% 50%될 때는 예. 갑을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납품하면은 계속 소모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계속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요즘이 다 피부 관리 예뻐질라 하잖아요. 중국 이래서 사우디 이런 데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산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미용기기 중에 그냥 집에서 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APR도 또 상장했고 이런 종목들은 좀 어때요? 그 관련 종목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있네. 예.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 두 분은 또 여성분이니까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시술 받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비싼가요? 어,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요즘에는 또 피부과에서는 좀 비싸니까 네. 아예 디바이스를 한번 사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좀 가성비가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피부과에 가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한다라고. 피부과는 너무 비싸서 아, 그래요? 홈 디바이스로 이제. 네. 집에서. 네. 사회자님 피부가 네. 여성분보다는 좀 안 좋으니까 좀 마사지도 받고 네. 좀 한번 가보세요. 예. 저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예. 네. 같이 손잡고 빨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부 시술 받으러 왔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파마리서치 주가를 좀 살펴보면 뭐 저점을 높이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바닥을 벗어나서 지금 차트를 못 봤지만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중이다. 그러면은 여기 좀 상승세로 가는 건데 이 상승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산업이 네. 흐름이 계속 이 종목을 보면은 이쪽에 보면 의료 미용 쪽에 보면 네. 매출이 매년 성장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예뻐지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 우리가 개인들이 매수할 때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거의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0만 원 초반대 매수해서 예.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네. 나머지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위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좀 확신이 가는 게 저희 여기 오늘 방청객분 한 분 중에도 얼굴에 시술을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안 잡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봤거든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쪽에 무조건 내가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이장님께서 좋게 보는 섹터를 이제 AI 쪽하고 의료기기, 뭐 의료 미용 이쪽을 좀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이장님이 두 번째로 또 좋아하는 곳은 뭐가 있더니 보니까 조선주 쪽을 또 좋게 보시네요. 올해 기대 섹터는 조선주다. 아무래도 뭐 조선주 주가도 좀 올라가고, 뭐 선가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중국을 규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좋게 본 이유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또 혹시 있으신가요? 자, 개인들은 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네네. 손실이 안 날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을 매수하라는데 조선 종목, 조선주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사회 흐름이 산업 경제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네. 첫째는 국제해상기구 영어로는 IMO라는데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을 몇 년 동안까지 줄여야 된다고 세계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벙커CU를 이렇게 엔진을 가동하다가 현재는 친환경 엔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한국이 이제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거의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한국은 4년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독크에 110% 배가 차 있다. 한국도 110% 좀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부가가치 선을 계속 수주하고 현재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옛날에 덤핑했던 배는 거의 다 출고하고 네.
고부가치 종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성장하고 그렇다면은 조선주도 앞으로 매수하면은 내년 정도 가져가면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에게 이제 미리 대입장님이 탑픽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탑픽 종목. 네, 조선주 안에서도 뭘까요? 하나오션 뽑아주셨는데. 종목이 조선주는 몇 개 없습니다. 5개 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오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정도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면은 장기적으로 거의 손절 안 해도 되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하나오선 같은 경우는 유상전자, 옛날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오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정도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보유자들은 또 물타기, 불타기, 또 신규 매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해서 성공한다면은 그냥 내년 한 초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한 1만 원 이상까지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보다는 저는 한 10,000원 이상 간다 봅니다. 12,000원, 3,000원 간다 보는데 그냥 기간까지 가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가져가라는 거죠. 반도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보다는 사이클을 보고 그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까지 가져가면 수익을 많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리도 삼성중공업 상당히 좋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최근 60일 밑으로 좀 내려갔지만 좀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요 두 종목 관심 있게 포트에 담아 가시면은 저도 사실 아까 우리 나비효과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좀 좋은 10,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20,000원까지도 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두 종목 꼭 우리 토토지쇼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또 그 종목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돌아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돌아서서 갔단 말이죠. 근데 최근 그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LG전자가 사실은 조금 힘을 좀 못 받고 있었는데 LG전자를 좀 뽑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LG전자를 선택한 것은 사실은 제가 물리 있습니다. 아유, 솔직하시더라.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고서 봤더니 LG전자도 확실히 돌아쓰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 선택한 이유는 개인들은 종목을 매수해서 손절을 잘 못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손절 없다는 거죠. 매년 배당해 주니까 배당 받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가전에서 좋고 또 전장에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이 가격대 9만 원 중반대 정도 사면은 제가 볼 때는 12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도 거의 손절 없이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뭐 가전 쪽도 좋고 TV 전장 부품 뭐 B2B 이런 쪽도 좋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이게 봤거든요 보고서. 근데 LG 이노텍이 좋은 게 환율 영향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또 이득을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LG전자는 저기 전장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봐서라도 뭐 LG전자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LG전자는 이제 가전에서 매출이 지금까지 좀 약간 부진해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올해 가전에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쪽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데 서울 사람 한번 확실히 한번 발음해 주세요. 확실히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집니다. 비슷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개인들은 막 급등 종목 또 테마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실적은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배당해주고 그리고 매출 매년 늘어나고 영업이익 매년 늘어나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물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통계적으로 한 95% 손실 난다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 급등주 또 실적이 좀 뒤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네. 손실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대이장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이거는 매크로적인 건데 지금 코스피도 2,700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900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앞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네.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이유는 일본이 PBR 즉 1이라는 것은 네. 비찬치 했을 때 그냥 또이또이라는 뜻입니다. 또이또이가 괜찮습니까? 전문 용어죠. 자, 그래서 일본이 1위, 3위 같답니다. 평균. 그러면 한국도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3,000으로 계속 4,000, 5,000을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시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리고 성공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큰 수익 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2,700 지수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인데 그 종목은 적어도 현재 2,700 근처에서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종목 역시 손절 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달러가 좀 강세로 아직 보이고 있거든요. 1,350원대에 있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달러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가서 워낙 강세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일본 엔화거든요. 일본 엔화도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 그때 한국 주가는 3,000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다보기 때문에 같은 시선을 좀 보신 것 같아요. 혹시 저 PBR 관련해서 아까 뭐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관심 있게 5월에도 또 이제 정부 정책 두 번째가 나오거든요. 저 PBR에서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뭐 은행을 봐야 될지, 지주사를 봐야 될지, 아니면 현대, 기아 이런 종목을 봐야 될지. 다 봤습니다, 그거. 제가 다 말한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쪽을 좋아하시는지. 개인들은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연금이 별로 없고 그다음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네. 배당 펀드 ETF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제가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도 한 5천억, 5천억이 아니고 본인 있는 자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는 500도 없어요. 한 5천 정도 이상 네. 있다 하면은 ETF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즉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 비중이 좀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한 60개 정도 이렇게 편입했습니다. 종목은 제가 불러드리면은 네네. 266160. 숫자로. 예. 예. 279 530. 그다음에 325 020. 네. 자, 이 종목 세 종목 정도를 매수했어. 그냥 배당 한 제가 볼 때는 현재 5% 정도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8% 9%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매수했어. 그리고 배당을 혹시 받으면은 다시 이 종목 그대로 매수합니다. 또 계속 이렇게 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한다면은 여기서 50%에서 100%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현재 개인들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사실 저희가 뭐 ETF나 이런 거 배당 같은 거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종목 가지고 그냥 막 힘들게 막 내 거야 안 올로 이런 거보다 아예 그 섹터를 그냥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 ETF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거기다 또 배당까지 줄 수 있는 그런 ETF는 훨씬 더 여러분들 포트를 좀 배불릴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 대이장님만 퇴직금 없는 게 아니라 여기 4명도요.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대이장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우문연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